이제 2, 4분기 PC 관리와 활용 첫날 수업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쉬는 시간 전에는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워밍업을 좀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막 질문을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동영상 제작한다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시간에는 미주알, 고주알, 농담하는 얘기에서부터 다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왜? 이게 판매 목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수업한 걸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것도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 질문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차마 방송에 못 넣겠다라는 걸 제가 멈춰놓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또 잘못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데스크탑 PC 살펴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건 PC죠. PC예요. PC. 컴퓨터가 아니라 PC입니다. PC는 뭐예요?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라는 거죠. 개인용 컴퓨터예요.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하고 일반적인 컴퓨터하고는 규모가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개인용 컴퓨터 PC가 날로 발전을 합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냐면요, 상상 초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그 개인용 PC 만들었잖아요. 그 애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때 컴퓨터의 속도가 1MHz였어요. 1MHz. 1MHz는 뭐냐면은요, 주파수로 보면 라디오 주파수로 1MHz인데 1초에 100만 번의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게끔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요 3.2GHz예요. 그러면 1000메가가 1기가거든요. 그러니까 3.2기가니까 3200MHz예요. 그러니까 3200배 빨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PC가 처음에 등장했던 그 시점보다 지금 3200배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그때는 메모리가 1MB가 아니라 0.5MB 1MB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저 건너편 강의실 4기가거든요. 저희 집 컴퓨터가 16기가 32기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가 다음에 기가인데 1000배씩 올라가니까 1메가에서 1000메가로 가면 1000메가가 1기가니까 1000배 많아진 건데 0.5에서 1000이니까 2000배 많아졌고, 근데 여기 강의실이 2기가니까 4000배 많아졌고, 저쪽 강의실은 8000배 많아진 거예요. 주기억 장치만. 그리고 그 당시 땐 보조기억 장치가 뭐 10메가, 20메가 밖에 안 되는 여기는 500기가란 말이에요. 500기가. 그럼 벌써 몇천 배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는 벌써 아까 말씀드린 한 3000배, 4000배, 500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성능이. 그런데 외형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책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를 열어놔야 뭐 부품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본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케이스잖아요. 케이스. 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메인보드가 있어요. 메인보드. 그 기판볼 보이나요? 기판? 그림? 뭐 CPU 자리도 보이고요. 그렇죠. CPU 자리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나요? 거기에 메모리 자리도 보이나요? 메모리를 꽂는데, 근데 뭐 봐야 알지. 그래픽 카드 꽂는 데도 있나요? 그래픽 카드?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드 디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광학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는 영어로 ODD라 그래요. ODD.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ODD. 하드 디스크는 HDD라 그래요.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뭐 ODD. 우리 강의실에도 ODD가 있죠. DVD를 레코딩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DVD를 굽는 기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이 속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 보이고, 왼쪽 그림을 보니까, 뭐, 파워 서플라이도 있네, 파워. 파워라고 보이죠? 이게 전원 공급 장치란 말이야. 전기를 꽂아야 뭐 작동이 되죠. 그렇죠. 광학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SSD도 있네요. SSD. 요즘 이게 추세야. SSD라는 게 요즘은 추세예요. 근데 이게 비싸요, 아직은. 근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울트라북? 울트라북이라고 하는 광고가 예전에 이문세 씨가 광고를 했었어요. 새로운 울트라북을 소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했었고요. 예전에 또 그 아리따운 여자 배우가 활을 쏘는 장면이 있어요. 활. 양궁. 활을 쫙 쏘면 울트라북 모니터 있잖아요. 화면. 거기를 이렇게 활이 딱 지나가면서 화살이 쫙 쪼개져요. 그만큼 얇다는 거죠. 얇게. 그래서 LG는 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로 판매를 하죠. 그램. 1kg이 안 되고 그램이라고 980g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는 하드디스크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하드디스크는 무거워요. 쇳덩어리라. 그래서 자세히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USB 메모리 같은 거를 좀 여러 개 붙여놓은 게 SSD예요. 열도 덜 나고요. 가볍고요. 그런데요,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전원을 탁 키면 2초 만에 부팅이 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한 2분 걸려요. 예. 그런데 SSD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해 놓고 7은 안 되고 8.1로 해놓고 SSD도 보급형 SSD 말고 고급형 SSD가 있어요. 좋은 거, 빠른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윈도우 8.1을 설치하고 딱 키면 2초 만에 부팅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 엄청난 거죠. 근데 저는 2초에 부팅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 5분 걸리더라도 퇴근하면 전원 켜놓고 샤워하고 나오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쓰면 되지 뭐. 근데 막 급할 때 있잖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켜져, 오래 걸려. 그럼 막 답답하기도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하면 되지 뭐. 그럼 스마트폰 항상 켜 있으니까 샥샥샥 송금하면 되지. 화면이 좀 작아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CPU, 뭐 하드디스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여러분 댁에도 이런 건 다 있어요. SSD가 있을지 하드디스크로 되어 있을지 아니 둘 다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SD를 아직 안 샀어요. 그렇게 빠른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카드. 모니터로 연결해주는 장치야. 모니터. 지금 요 강사 컴퓨터의 뒷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뒷면을.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 홈페이지에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는 딱 강의실에 오시면 켜놓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네이버를 열어놓으셔도 되고 하니까는 자,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우리 컴퓨터에 관련된 그림들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요거를 볼까? 다른 거를 볼까? 크다. 요거. 화면을 가려놨네. 주책이다. 짠, 나왔네요. 그렇죠? 볼게요. 네? 몇 번 자료냐면요. PC 정비 자료실에 18번. 이거 보셔도 돼. 예. 굳이 여러분이 화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으면 그냥 여기 보세요. 그럴 거고, 지금 실행해 놓으세요 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뒷면이죠. 컴퓨터의 뒷면이잖아요. 컴퓨터 앞면에는 뭐 있어요, 여러분들? 전원 스위치. 우리 강의실 것도 그렇고 여러분 댁에도 전원 스위치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 앞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밑에 보면 USB 꽂는 데가 2개나 4개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 단자, 이어폰 단자 이렇게 있죠. 근데 뒷면에는 많아요. 왜 뒷면에 넣어놨을까?
보기 싫은 것들은 뒤에다 꽂아라. 여기 전원을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 아세요? 동그란 거 꽂는 거. 이거를 우리는 컴퓨터 용어로 PS2라 그래요. PS2. 자, 적어 드릴게요. PS2 방식의 PS2. 보라색은 키보드, 녹색은 마우스. 이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거예요. PS2인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보세요. 여기 보라색이 있고 녹색이 있는데 보라색은 키보드고 녹색 연두색이라고 써있죠. 녹색은 마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요, 거기에 키보드 마우스라고 글자를 써놨는데 코텍지만 하니까 안 보여. 그래서 색깔로 아예 구분을 해버린 거지. 근데 요즘은 이거 안 쓰고 뭐 써요? USB 방식으로 쓰죠. USB는요, 이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꽂는 데가 127개가 없잖아. 그럼 연장하는 거 있어요, 연장. 그걸 우리 허브라 그래, 허브. 그럼 하나에다 10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연결을 해서 127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결할 수 있죠. 보통 뒷면에 4개가 있고 앞면에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집 컴퓨터는 앞면에 2개가 있고 뒷면에 8개가 있는데, 앞면에 4개, 뒷면에 8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해. 그래서 한 20개를 더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사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가 한꺼번에 꽂아서 복사 명령을 걸어야지 하나씩 2개씩 꽂아서 언제 복사합니까? 그러니까 막 20개씩 꽂아서 복사하게끔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요거 보라색이 있어요. 여기 보라색 이렇게 분홍색인가? 예. 병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렬. 뭐 구멍이 뽕뽕뽕 많이 뚫려 있는 거 병렬이고요. 그 녹색으로 핀이 밖으로 나온 거 있어요. 그건 직렬이라 그래요. 여기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구멍이 뚫려 있고, 녹색으로 된 거는 핀이 나와 있어요. 요 작은 거는 직렬, 넓은 거는 병렬인데 안 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를 봤더니 이런 게 붙어 있더라 그러면 옛날 고리짝 거야. 아니, 왜 버려요? 있으면 좋은 거지. 안 쓰지만 그것 때문에 버릴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오는 컴퓨터를 사시잖아요. 이런 게 없다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는데 왜 없지? 주인장 왜 이런 건 없어? 하고 따지지 마시라고. 이건 안 쓰는 제품이니까 이제는. 요 넓은 거는 프린터기. 작은 거는 PC 통신할 때 쓰는 거. 마우스나 PC 통신할 때 쓰던 장비였기 때문에 지금은 안 써요. 요즘은 프린터기를 뭐로 연결해요? USB로 하잖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선 꽂는 것도 있고요. 여기 있다.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있어. 파랗게. 이게 뭐냐면 모니터 연결하는 겁니다. 모니터. 근데 밑에도 또 있죠. 밑에도 보면 DVI, RGB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 켜져 인터넷 보고 계시면 DVI하고 RGB라고 있는데, RGB는 파란색이고 DVI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DVI는 네모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인가 오른쪽 끝쪽으로 뭐가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RGB는 구멍이 세 줄에 걸쳐 뽕뽕뽕 뚫려 있어요. 좀 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글자가 너무 크다. 좀 작게 좀 줄여놓고 볼게요. RGB라고 하는 거는, 여기 RGB라고 써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요, 레드, 그린,
블루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RGB가. 레드, 그린, 블루가 빛의 삼원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연결한다는 뜻인데, 모니터. 아날로그 모니터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DVI는요, DVI는 디지털 모니터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요, DP도 있어요. DP. 이거는 디스플레이 포트. 그 다음에 HDMI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HDMI는 음성과 영상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연결하는, 영상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것. DP는 뭐냐면 고해상도 영상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우리 강의실은요, 모니터가 디지털 모니터예요. 입력하시는 거 잠깐 멈추시고요, 뒤를 돌아다 보세요. 뒤에 모니터가 있죠. 뒷사람 모니터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전깃줄이 꽂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하얀색 뭉치가 꽂혀 있죠. 그게 DVI예요. 디지털. 오른쪽 거. 그러니까 라사가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잖아요. 푸르는 데가. 근데 거기를 한번 이렇게 눈을 가까이 가서 쳐다보세요. 밑에를. 위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거기 파란색 단장 하나 있을 거예요. 안에. 하얀색 옆에 파란색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니터는 부시지 마시고요. 예. 그 파란색이 RGB예요. 파란색이 RGB. 자, 이번에는 뒤로 돌아오셨으니까 뒷사람 컴퓨터 뒤에 책상 있잖아요. 책상 밑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책상 문을 열어보세요. 책상 문 열어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위에 하얀색 꽂혀 있죠? 그게 전기고 파워고, 그 밑에 하얀색 뭉치 꽂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도 있죠? 그 하얀색 밑으로 파란색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 똑같고. 예, 이제 뚜껑 덮으세요. 이제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댁에 가서 보시면 하얀색 단자가 있는지 파란색 단자 같이 있는지, 기본으로 파란색은 있어요. 파란색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컴퓨터에는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얀색 단자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요건 2012년도 제품인데, 우리 강의실 거는 2012년도에 생산한 제품인데, 요런 제품에는 하얀색, 파란색이 다 붙어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두 개 다 있었죠? 그러니까는 아날로그 모니터도 연결하고 디지털 모니터도 연결하는 거고,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아날로그도 되고 디지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달아놨잖아요. 광석 컴퓨터의 모니터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디지털 단자에다 달고 하나는 아날로그 단자에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단자가 두 개니까 두 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화면처럼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아날로그가 똑같은 거. 이럴 때는 위에 게 작동이 안 돼요. 밑에 거는 별도로 돈 주고 사서 꽂은 거거든요. 사서. 그러면 위에 게 기본이 멈춰요. 저는 이게 다 꽂는 데가 4개예요. 제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이 단자가 4가지가 들어있어요. 4가지가 어떻게 들어있냐면은 DVI 2개, DP 하나, HDMI 하나, 이렇게 4가지 되어 있어요. RGB, 아날로그는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단자가 많으면 이것저것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 단자가 4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최소 3개가 작동이 돼요. 4개나 3개가.
저는 집에서 모니터 2개를 써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2개면 이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놓고 볼 수도 있고, 모니터가 3개면 어때요? 좌우 가운데 놓고. 우리 혹시 병원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뭐 의사 선생님들 모니터 2개 놓고 쓰시잖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2개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어야 꽂을 거 아닙니까, 모니터를. 그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픽 단자라 그래. 그래픽 카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커를 연결하고 뭐 마이크를 연결하고 하는 거 있죠. 여기 지금 우리 화면에 보면은 단자가 6개가 있어요. 그렇죠? 회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두색, 녹색은 스피커를 꽂는 거고요. 분홍색은 마이크를 꽂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마이크에다. 당연히 여기는 붉은색에다가 꽂아놨겠지. 그러니까 이 케이블도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면 붉은색 꽂으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끝을 보면 컴퓨터에 꽂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는 연두색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다 하얀색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하얀색을 어디다 꽂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예 색깔을 맞춰 놓은 거지. 아까 요거 PS2 키보드처럼, 마우스처럼 보라색은 여기다 꽂고 녹색은 저기다 꽂고 색깔 맞춰서 꽂아라 이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견출지를 막 붙여놨어. 여기서 뺐던 거 여기다 꽂아야 되니까 똑같이 꽂는다고 견출지를 막 붙여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양에 맞춰서 꽂으면 되고 색깔에 맞춰서 꽂으면 오케이야. 그냥 되게 편해진 거죠. 예. 편해졌어요. 잠깐만 제가 모니터 3개 연결한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하는 거 여기 잠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니터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5대 장비가 이게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디지털 단자가 2개가 있고 HDMI 단자가 하나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보통 3개나 4개가 작동이 돼요. 참고로 우리 컴퓨터는 모니터를 10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장치를 여러 개 사서 꽂으면 되겠죠? 이 장치를 컴퓨터에 꽂으면 여러 개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장치를 꽂는 데가 대부분 하나예요. 그러면 3개를 꽂으려면 요걸 꽂는 데를 우리는 슬롯이라고 하는데, 3개를 꽂을 수 있는 메인보드를 사야지.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요. 예, 엄청나게 비싸. 그렇게 해서 화면이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보이니까 뭐 이거를 옆으로 봐도 되고 세로로 봐도 되고, 2개는 위에 하나는 아래, 아니면 반대로 위에 하나 밑에 2개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연결을 하면, 예, 화면을 연결해서 게임 같은 거 하면 어떨까요? 화면이 넓게 나올 거 아닙니까? 게임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극장에서 영화 보면 넓은 화면으로 보니까 영화가 재밌듯이, 게임도 모니터를 큰 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게임하면 신바람 나거든. 그럴 때 사용하는 부품들인데 비싸요. 솔직히 싼 거는 한 10만원 한 대지만은 보편적으로 한 2, 30만원 이상 가고, 비싼 거는 700만원짜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사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노트북은 어떨까요? 노트북은 올인원이죠. 하나 갖고 다 해결봐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을 하려니까는 그 안에는 화면 장치도 있어야 되고, 마우스가 없으면 안 되니까는 터치패드라는 거 있죠. 터치패드. 예. 그 다음에 인터넷도 돼야 되죠. 무선도 돼야 되고 유선도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이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220V를 바로 꽂으면 안 되니까는 어댑터, 220V를 뭐 12V나 19V로 변경해주는 아답터, 예,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노트북은요, 한번 사놓으면
기계 회로를 변경하기가 어려워요. 모니터가 작아. 나 큰 거로 바꿀래. 그럼 모니터를 노트북을 새로 사와야지. 근데 하드디스크 공간이 작아. 그러면 하드를 교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싼 노트북들은요, 좀 부피가 좀 있는 것들은 하드디스크도 2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무거워. 5kg씩 나가. 5kg. 그러면 가방에다가 미고 막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지겠군요. 생각해보세요. LG에 980g짜리 노트북 있잖아. 그램. 그거는 핸드백에다 썩어 놓고 이렇게 막 오는데 5kg짜리 지고, 여러분 5kg 무겁지 않습니까? 학생이 책만, 그 노트북만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책도 갖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애도 처음에 제가 성능 좋은 거를 사주려고 봤더니 5kg야, 무게가. 가벼운 게 한 3.2kg, 2.5kg. 그래서 너 이거 들고 다닐래?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으로 성능 좋은 거로 29인치로 해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노트북이 꼭 있어야 되겠대. 그럼 하나 더 사달라는 거잖아. 좋은 데스크탑 사줬는데 노트북 또 사달라잖아. 그래서 제 거를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쓰더니 안 쓸래 그래. 아빠 거는 이상해. 왜? 너무 느려. 자동차로 표현하면은요, 제 노트북은 T코만도 못해. 아주 오래된 거라. 인터넷은 잘 되는데 얘 공학을 하는 거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실행하면 10분 있다 나와. 남들 막 하고 있는데 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먹거리면서 나 아빠 안 쓸래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지가 아르바이트 했다고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 얼마 주고 노트북을 또 하나 샀어요. 대신에 가벼워야 되고 커야 돼요. 화면이 커야 좋아요. 왜냐면 설계를 하려니까 화면이 작으면 불편하잖아요. 인터넷 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노트북을 다 찾아가지고 딱 맞춰봤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1000기가짜리 1테라짜리, 메모리는 16기가 막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가지고 비용을 좀 더 들여가지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친구들이 지 노트북 보면 부러워한대요. 뭐 아빠가 그런 거는 할 줄 아니까. 그래서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스마트폰 어떨까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스마트폰은 더 굉장하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노트북은 제가 아까 그랬죠. 뭐 하드디스크를 메모리를 늘리고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은 아예 안에 있는 걸 못 빼죠. 참고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메모리가 얼마나 됩니까? 괜한 걸 물어봤나 보다. 숙제! 댁에 있는 PC. 뭐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 상관없어요. 이 사양을 알아오기. 첫 번째, 메모리 용량. 두 번째, 하드디스크 용량. 세 번째, 운영체제 버전. 네 번째, 요거는 제가 바로 해결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다. 요 정도만. 그냥 알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못 알아오시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습을 해보면 되잖아. 실습을 해보고 댁에 가서 똑같이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해보시면 되지. 자, 그럼 뭐 먼저 스마트폰부터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은 버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갤럭시 S3인데요. 이거 말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아이폰? 다행이다. 다 그러면 갤럭시나 LG, 그렇죠. 삼성 갤럭시나 LG 제품이죠. 예.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보시면은, 스마트폰을 켜보시면은, 저 위에 안내줄이 있죠. 예, 걔를 이렇게 쓱 내리면, 거기에 이렇게 톱니바퀴 그림 같은 거 보여요?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환경 설정이라고 뜰 겁니다. 환경 설정. 아니면 이렇게 내가 못 찾겠다 그러면 여러분 앱 있잖아요. 앱 목록 있잖아요. 앱 목록에 가면 거기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앱 이름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그거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연결, 내 디바이스, 계정, 더 보기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고 그냥 하나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디바이스 정보를 보셔야 돼요. 디바이스 정보. 더 보기 쪽에 가보시면 디바이스 정보라고 있고요. 삼성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거기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와요. 예, 디바이스 정보에 가보시면 있고요. 찾아보셔야 돼. 얼마나 안 찾아보면 어디가 뭐인지 모르잖아, 지금. 이 카톡하는 기계가 아니거든. 핸드폰, 스마트폰 비싼 거를 샀는데 무슨 메뉴가 어디 처박혀있는지 몰라서 못한 거는 알겠지만 이제는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어느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어디가 들어간지 모른다고라. 죽겠구만. 구글이 스마트폰을 생산할 때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근데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최근 버전이 다 5점대예요. 5점대는 뭐냐면 갤럭시 S5, 갤럭시 S6, 갤럭시 노트 4 이런 거 있죠. 신형들 모델들. 이런 모델들은 다 안드로이드 5점대로 가고요. 우리는 뭐예요? 4점대로 가요. 4.4점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여기 있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써 있잖아. 그럼 모델 번호 안드로이드 버전이라는 메뉴판까지 갔잖아요. 그 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지 않아요? 그거 눌러서 지금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자동 업데이트 체크가 돼 있죠. 그런데 화면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떴을 거라고. 근데 모르니까 취소를 했지. 그러니까는 지금 업데이트라는 걸 눌러보시면 업데이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업데이트는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최신 버전으로 이미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라고 떴어요. 그럼 아까 4.1점 얼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업데이트 하라고 나올 겁니다. 눌러보시면. 근데 이게 요 업데이트 하는 비용은 무료예요. 통신을 이용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하지 마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배터리가 부족해갖고 멈춰버리면 핸드폰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전기를 꽂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댁에 가셔서.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셔가지고 LG나 나 이거 뭔가 업데이트 좀 해주시오. 그러면 거기는 서비스 기사들이 이거는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다 알려줘요. 근데 본인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하라 하는 거는 와이파이가 아닌 상태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편하지. 와이파이 상에서만 하면 통신 비용을 사실은 통신 비용이 무료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와이파이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댁에 와이파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충전기 꽂고 나서 댁에 가서 지금 업데이트 한번 눌러보시라고. 그러면 이미 업데이트가 돼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안 돼 있으면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껐다 켜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공부 못 한다고. 댁에서 꼭 하세요. 그 정도까지만 오늘은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난 무제한 요금제를 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금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용량이 커서. 이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업데이트하는 게 만약에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면 업데이트하는 용량이 약 600메가 정도 이상이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를 우리가 와이파이가 아닌 상태에서 LTE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통신 요금이 엄청날 겁니다. 만약에 유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와이파이상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요거 숙제를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메모리 용량부터 확인해 볼게요. 인터넷 창은 닫아놓고, 자, 바탕화면을 보세요. 바탕화면에 가면 컴퓨터라고 있죠. 컴퓨터 보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바탕화면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시죠? 원래 컴퓨터 용어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 우클릭 이런 말이 없고요.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요 메뉴들이 있죠?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영어로는 숏컷 아이콘이라고 부르는데, 정정 숏컷 메뉴라고 부르는데, 이 바로가기 메뉴 중에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 네, 속성 가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메모를 다 할 거예요. 메모를 해서 이거를 공부방에도 다 올려놓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 지금 속성이 나왔나요? 예. 그럼 보세요, 여기. 윈도우즈 버전이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윈도우 7 홈 프리미엄 K. K는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뭐. 홈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컴퓨터에는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윈도우가. 홈 버전이 있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요. 얼티밋 버전이 있어요. 세 가지 버전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기업 버전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기업 버전은 뭐냐면요,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회사 컴퓨터가 몇백 대 몇천 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일정 금액을 내서 사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홈 버전을 쓰는 거죠. 홈 버전.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메모리가 몇 기가로 되어 있어요? 2.00GB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설치된 메모리. 예, 그러면 32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운영체제 버전은 우리 강의실 거는 뭐예요? 그러면 윈도우 7 홈 프리미엄 홈 버전의 32비트 방식이죠. 그렇잖아. 저희 집 거는 윈도우 7 얼티밋 버전 64비트예요. 저는 여기 윈도우 7의 홈 32비트예요. 그렇죠? 예. 운영체제 버전 확인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메모리도 확인했어요. 2GB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강의실은요. 여러분 댁에는 얼마인가 확인하세요? 확인하셨습니까? 이제? 예. 자, 한번 여기 볼게요. 윈도우 7 버전이 운영체제 버전이 뭐뭐 있다 그랬어요? 제가요. 홈 버전이 있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얼티밋 버전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32비트, 64비트 따로따로 판매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셨을 때 브랜드 제품들, 삼성, LG, 뭐 주연테크 이런 제품들을 사시면 운영체제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 비용까지도 산 거예요. 홈 버전이요 27만원이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이 40만원이고요. 얼티밋 버전이 42만원이에요. 64비트이든 32비트이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돈 주고 산 적은 없지만 우리 주연테크 거, 우리 강의실 거, 여기 이제 홈 버전이 들어온 거죠. 같이
들어온 거죠. 예. 그럼 32비트하고 64비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내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64비트를 쓰시는 거고, 성능이 안 좋으면 64비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성능이 좋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하나 메모를 해드릴게요. 64비트 방식의 운영체제, 윈도우 7을 사용하려면 4GB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윈도우 8이나 윈도우 8.2를 사용하시려면 2GB 이상이면 돼요. 어느 강의실 제가 갔더니, 예? 4가 크죠? 어느 강의실 갔더니, 다른 데 갔더니 8GB예요. 그런데 32비트를 쓰더라고. 32비트. 그러면 낭비가 커. 자, 32비트 방식을 쓰려면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4기가 우리 강의실 2기가 그랬잖아요. 2기가. 그러면 4기가 쓰면 64비트 쓰면 안 돼요. 기계가 안 움직여 잘. 그 다음에 윈도우 8이나 8.1은요 2GB 이상만 되면 64비트가 잘 돌아요. 그러면 내 강의실 내 컴퓨터가 8기가 16기가야. 그러면 어떻게 해? 당연히 64비트를 써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32비트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어느 강의실 갔더니 거기는 8GB인데 메모리가 32비트를 쓰고 있더라고. 윈도우 7을 쓰는데. 근데 윈도우 7은요 3.3기가까지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8기가를 꽂았지만 한 4.5기가 이상은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요. 아무리 꽂아놔도. 그 낭비가 더 크지. 배보다 배꼽을 더 많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러려면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윈도우를 64비트로 바꿔야 되잖아. 그 윈도우를 뭐 공짜로 누가 바꿔주나? 돈 주고 사야지. 한 대도 아니고 20, 30대를.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어떻게 처음에 구매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2GB짜리를 사온 건지 4GB짜리를 사온 건지 몰라도 8기가로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능을 높이려고. 근데 그렇게 됐더니 64비트 방식을 써야만이 그 8기가를 써야 돼. 다 인식을 해. 16기가도 인식하는데 32비트를 써놓고 8기가를 쓰니까 3.5기가, 3.3기가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80평짜리 집에 이사를 가서 한 35평만 쓰는 거야. 나머지 한 45평은 못 쓰는 거야. 그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2GB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강의실이 2GB잖아요. 그러면 2기가를 더 늘리면 4기가가 되죠. 4기가 쓰면 한 3.5기가까지 인식한다 그랬잖아. 0.5는 좀 못 쓰더라도. 그렇다고 64비트로 다 다시 바꾸려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저 우리 건너편 강의실이 4기가예요. 2기가였는데 4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4기가를 더 올리면 낭비가 큰 거죠. 그거는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홈은 뭐고 프로페셔널은 뭐고 얼티밋 버전은 뭐냐 하는 건데 개인이 쓰는 건 홈 버전이고요. 전문가들이 쓰는 건 프로페셔널 버전인데 전문가들이 쓰는 거는 관리 능력이 따라가야죠. 관리 능력도 모르는데 무조건 프로페셔널 버전이나 얼티밋 버전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쓰면은 더 컴퓨터가 무거워져요. 더디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무조건 홈 버전이 최고입니다. 공짜로 누가 준다 하더라도 홈을 쓰시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만 우리가 아직 배워야죠. 네.
자, 그러면 이왕에 온 김에 쭉 한번 볼게요. 저 끄트머리 내려가시면은 윈도우즈에 대한 정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연테크 지원해가지고 연중 무휴 궁금하면 전화하라 하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체험지수가 있다. 체험지수 보이세요? 체험지수 여기 윈도우 2GB 위에 보면 등급해갖고 윈도우 체험지수 있잖아요. 아, 요것도 숙제. 네 번째 숙제. 체험지수까지도 확인하세요. 체험지수까지. 그러니까는 이 하드디스크 용량을 빼놓고는 다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아니, 여기. 컴퓨터 보이죠? 컴퓨터.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가는 거예요, 속성. 그러면 요 체험지수까지 나오는데 눌러보세요. 체험지수의 숫자가 5가지가 나옵니다. 이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대표 숫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네 집 컴퓨터는 체험지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집 컴퓨터는요 체험지수가 7.2예요. 그러면 뭐야? 제일 작은 숫자가 7.2라는 얘기죠. 제일 작은 숫자가 사실 1.0이고 제일 큰 게 7.9예요. 근데 7.2면 어떤 거야?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저희 집 컴퓨터는 5.9예요. 5.9인데 하드디스크가 5.9예요. 일반적으로. SSD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SSD는 부팅 속도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SSD를 설치하면 이 숫자가 올라가요. 7점 얼마로. 근데 SSD가 아니면 무조건 5.9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건 5.9가 아니라 4.7 정도 나와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드디스크 수치가 5.9가 아니라 4. 얼마, 3. 얼마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옛날 컴퓨터입니다. 보편적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무조건 5.9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5.9가. 잘 메모해 두세요. 예. 그리고는 다 달라요. 자, 프로세스는 CPU예요. 메모리는 아까 2GB 그거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래픽이 수치가 보이죠. 이 그래픽이 두 가지인데 윈도우즈 에어로에 관한 그래픽이 있고 게임 그래픽, 3D 그래픽에 관한 두 가지 수치가 보일 건데 이 수치가 좋으면 그 컴퓨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이 수치가 낮은 거는 나쁜 게 아니라 게임이나 이런 거에 좀 더디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댁에서 포토샵을 하거나 여기에는 지장이 없고요. 거기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PC방 가면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그렇죠? 그런 PC방에 있는 컴퓨터에는 이 그래픽과 특히 게임 그래픽이 수치가 높아요. 그래 게임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멋들어지게. 그래야 뭐 칩바람나게 게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5가지 숫자를 여러분이 집에서 꼭 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메모를 해 오시면 좋죠. 그럼 제가 그거를 보고 댁에 있는 컴퓨터는 메모리가 용량이 너무 낮네요. 메모리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라든지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겠죠. 대뜸 그냥 우리 집 컴퓨터는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모르잖아. 원래 느려서 느린 건지 아니면 여기 숫자는 좋은데 느린 이유는 뭐야? 관리를 못해서 느린 거지. 근데 어떤 거는 원래 느린 것도 있잖아. 자, 닫을게요. 자, 보세요. 메모리 용량이나 운영체제 번호전이나 체험지수를 볼 때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바탕화면이나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 아이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을 보면 메모리 용량 2GB, 아까 운영체제 32비트, 윈도우 7 홈버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체험지수 눌러서 5가지 숫자 있다 그랬죠? 그거 메모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하드디스크 용량은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똑같은데
바탕화면에 컴퓨터에 가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이 아니라 관리로 가는 거예요. 관리. 가보세요. 자, 여기 컴퓨터 있죠? 아이콘이요. 바탕화면에도 아이콘 있잖아요. 컴퓨터 오른쪽 누르고 관리. 아까 속성 갔었잖아요. 속성 안 가고 관리를 가보시면 돼. 근데 관리를 누르면 창이 하나 또 떠요. 관리로 가면 창이 이렇게 하나 뜨는데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디스크 관리로 가라고. 여기 장치 관리자 말고 디스크 관리로 가시면 이렇게 디스크 관리로 뜰 겁니다.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요? 화면에? 예,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디스크 관리. 아까 여기 관리 이렇게 여기 컴퓨터 관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장치 관리자도 있고 디스크 관리자도 있는데 디스크 관리로 온다는 거지. 그럼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3개가 보여요. 근데 이 3개가 하나야. 집을 한 채 샀는데 방이 3개라고. 그러면 여러분 댁에는 이 방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원룸 하나로 돼 있는 건지 2개로 나눠져 있는 건지, 우리처럼 3개로 나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디스크가 위아래 2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 것도 확인하셔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우리 디스크 0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65.76GB라고 되어 있죠? 확인하셨어요? 무슨 글자인지? 이게 500기가예요. 500기가를 컴퓨터에다 꽂으면 465기가로 나와요. 여러분 USB 메모리 아까 8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꽂으면 8기가로 안 나오고 7점 얼마로 나와요. 32기가짜리 꽂으면 29기가로 나와요. 그 이유가 수치상에서는 10진수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2진수로 평가하거든. 2진수. 그래서 약간 수치가 다른 것 뿐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 465라고 적어 오시면 되겠지 뭐. 그럼 우리 집 컴퓨터는 465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걸 쭉 지나가 보면 남은 공간이 얼마, 남은 공간이 얼마, 뭐 남은 공간이 얼만큼 프로테이지도 보이죠? 이걸 보고 1%가 남은 건지 50%가 남은 건지 이것도 아셔야 돼. 건너방에다 막 짐을 싸놨더니 사람도 못 들어가. 이런 집 있잖아. 방송에 보면 많이 나오죠. 세상에 이런 일이. 문도 못 열어. 짐이 꽉 차가지고. 이런 집도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 컴퓨터도 남은 공간 비율이 여유조 있어야 돼. 여유가. 한 10%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요. 10%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C 드라이브가 한 70% 이상 남아있어요. C 드라이브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스템 C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쭉 가보니까는 200GB 중에서 현재 77%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여유 공간이 좀 있죠. 많이 있죠.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야. 내 집에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도 살림살이잖아. 컴퓨터도 하나의 세상인데 공간이 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남은 공간이 예를 들어서 한 1%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꽉 찼잖아요. 그럼 비워내야지. 근데 지우면 안 되는데 다 필요한 거래. 그럼 어떻게 돼? 옮겨야지 이제. 외장 하드디스크를 하나 사서 그것도 옮겨놔야지. 중요한 거라면. 그러다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돼요? 탁 멈춰버리잖아. 데이터 다 손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해봐야지 뭐. 예. 자, 숙제 4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방법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댁에서 해오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예.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혹시 태블릿 쓰시는 분 있어요? 태블릿?
요즘은 탭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탭북. 노트북인데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는 노트북이 아니라 그냥 화면 장치만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있어요. 그러면 키보드는 어떻게 하느냐? 글자를 쓰려고 딱 누르면 키보드 그림이 나오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나 사갖고 같이 다니면 되지. 블루투스 키보드는 이제 무선상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입력하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들은 아예 공장에서 생산할 때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나마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은 가능한 게 뭐냐면 외장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어요. 외장 메모리. 외장 메모리 하면 또 못 알아들으시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실물을. 요게 마이크로 SD라 그래요. 마이크로 SD. 마이크로 SD인데 여러분 USB 메모리 있죠? 그 안에 요런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런 건 작으니까 손잡이를 만들어서 크게 해놓은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USB 메모리 제가 분해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제가 뚜껑을 깨버렸어요. 그럼 앞에 이제 꽂는 자리가 있죠? 여기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분해해 보면 그 안에 요런 게 들어있어요. 아까 그 조그만 거 이런 게 들어있다고. 얘가 32GB예요. 요게 32GB고 요즘 나오는 제 거는 32GB까지만 인식을 해요. 제 거는. 근데 갤럭시 S4나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는 64GB까지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구매해서 스마트폰 안에다가 꽂으면 돼요. 꽂으면 보조 기억 장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여기 저장하게끔 명령만 걸어놓으면 돼. 카메라 앱에다가. 그럼 우리 사진 찍느라고 사실은 공간이 부족하거든. 여기다 이제 보관하면 전혀 지장이 없죠. 근데 DMB는 녹화 명령을 걸면 여기에 저장이 안 돼요. DMB는 꼭 스마트폰 자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꽂고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건 유심칩이고, 유심칩은 빼지 마세요. 유심칩 빼지 마시고, 요 마이크로 SD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꽂아가지고 쓰시면 여행 가실 때 여기다 사진 많이 찍어 오면 되죠. 뭐 아무데나 사실 수 있죠. 이제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가 문제지. 하이마트는 사지 마세요. 하이마트에서 USB 메모리 사면 제일 비싸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삼성전자에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도 의외로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차후에 제가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싸게 사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총판에 가서. 예. 갑자기 물건 장사하는 사람처럼 변해버렸는데 이왕이면 싸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 애엄마 생일일 때 64GB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러더니 신바람나게 사진 찍더라고. 껐다가 찍는데 용량이. 응?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앱이 있잖아요. 앱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 앱에다가 카메라를 실행해 놓으면 카메라가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 메뉴판에서 보조기억 장치에 SD카드의 저장이라고만 선택해 놓으면 항상 거기에 저장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관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를 샀지만 사실은 이게 첨단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할 줄 아느냐? 문자, 전화, 카톡 이거 외에는 몰라. 활용하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 내일, 토요일날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하는 과목을 제가 합니다. 이번 참에 홍보 한번 해야지. 네. 10시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는요,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뭐 무료는 아니고 뭐 돈을 내고 들으셔야 되겠지만은 인터넷 활용하는 거, 인터넷 활용하는 게 뭐 인터넷 정보 검색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크라우드라고 하죠. 네이버 엔드라이브 같은 거 이런 거 활용도 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 같은 거 관리하고, 그래서 인터넷하고 연동하는 거.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밴드. 카톡도 내가 인터넷상에서 좋은 정보를 보다가 갑자기 이거를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내고 싶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다 배우는 게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과목이에요. 응? 정규 수업으로 이제 주말반 수업에 하는 거예요, 제가. 네, 토요일만. 아, 그렇죠. 다른 반에서는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그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은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이라서 저만 현재는 하고 있고요. 다른 반에서는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근데, 이번에 처음 과목을 만든 건데, 아마도 다음 기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요. 다른 과정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혹시나 들으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들으시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거를. 예. 자, 그 다음. 28페이지 보시면 울트라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울트라북. 울트라북은 뭐냐면은요, 노트북을 아주 가볍게 튼튼하고 얇게 만든 게 울트라북이에요. 성능도 좋아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얇으면 약하잖아요. 뼈대가 굵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플라스틱으로 두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옷을 입혀놨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티타늄으로, 듀랄루민 티타늄으로 만들어 갖고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떨구잖아요. 떨구면 노트북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닥이 깨져. 튼튼해가지고. 그 정도로. 발등에 떨어지면 발등 상하고 막. 이런 울트라북은요, 잠깐만 볼게요. 우리 여기 제 홈페이지에 보면 아까 초기 화면에, 여기 홈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와요. 여기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 홈 누르면 온다고요. 아까 우리 정비 자료실 봤잖아요. 그렇죠? 홈 누르시면 계속 오는데, 이 중에 여기 사이트 모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다나와라고 있어요. 다나와. 얘를 항상 수업 시간에 사용할 거예요. 다나와라는 사이트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나와도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아요. 다나와. 네.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오시면은, 저 보세요. 공부방 갔다가 정비자료실 갔다가 여기 공지사항 왼쪽에 보면 홈이라고 있잖아요. 홈. 얘를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쫙 오거든요. 그럼 여기 요렇게 아까 네이버 다음 구글 있다고 하는 그 밑에 보면 다나와라고 있거든요. 그 다나와라고 있는데 이 다나와를 클릭하면 이 행복 쇼핑의 시작, 뭐 행복 쇼핑의 시작인지 끝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다나와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가전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전 디지털 밑에 컴퓨터 노트북이 있고요. 뭐 태블릿 모바일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아용품 같은 거 이런 거 사시려면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여긴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라 가격 정보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컴퓨터 노트북에 가보면 여기 노트북이라고 따로 있네. 컴퓨터 노트북에 가보면 노트북이라고 있죠. 그 노트북을 클릭해보면 자, 삼성전자 노트북, LG전자 노트북, 한성컴퓨터 노트북, 뭐 HP, 레노버는 중국 겁니다. 네, 레노버는 중국 거예요. 에이수스, 뭐 기가바이트, 애플, 델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온라인 판매 업체예요. 델이라는 기업이. 매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팔아요. 그러니까 싸죠. 매장 임대료도 없죠. 직원들 무슨 앞에 나와서 뭐 설명하는 직원도 없잖아요. 인건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델은 미국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진출돼 있죠. 여러분 혹시나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죠? 드라마.
드라마 보면 경찰서 장면도 나오고 어느 회사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때 보이는 노트북들 있잖아요. 모니터들 있잖아요. 모니터들 100%다 대리예요. 미국에서 판매 1위고 우리나라도 은행에 가보시면 다 대리예요. 대리 싸거든. 삼성이 제일 비싼 이유는 아시죠? 삼성이 우리나라 컴퓨터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가 화려하잖아요. LG하고 삼성이.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몫이지 뭐. 근데 델은 광고를 안 하거든. 아는 사람만 와서 사는 거니까. 자, 여기 노트북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노트북도 4K 출력되는 게 있다. 4K 출력. 노트북 테마별에 가보니까 4K 출력. 슈퍼 TV. 요즘 슈퍼 TV라고 하는 거 굉장히 해상도 높은 거 있죠. 그게 4K예요. 4K. 한번 눌러볼까요? 그런 노트북도 있대. 140만원 밖에 안 하네. 170만원, 129만원, 100만원, 150만원. 근데 삼성은 없다? 삼성이 있어요? 아, 중간중간은 광고고. 아까 그 4K라고 하는 게 최신 거예요. 가장 해상도가 높은 건데 다 삼성이나 LG는 없습니다. 만약에 170만원짜리를 삼성에서 만들면 한 250만원까지 갈 것 같아. 하여튼 여기 이것도 있다. 울트라북 PC 그램. 울트라북 LG 거. 그램이라는 거는 1kg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88만 9천원, 100만원, 뭐 89만원, 88만원, 79만원, 130만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거기에 뭔 말이 써있잖아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LG 울트라북에 162만 5천원이라고 써있는데 인텔 코어 i7의 5세대라고 쓰여있고 뭐 광시야각이라고 써있고 14인치는 뭔지는 알겠네. 1920에 1080이라고 돼있고 M2는 또 뭐야? M2 예. 여기 M2라는 제품이 들어있대요. 근데 128GB고 8GB DDR3L이고 ODD 옵션이래. ODD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DVD 장치 같은 걸 ODD라 그랬는데 옵션이란 말은 뭐야? 안 꽂혀 있다고. 윈도우도 안 깔려 있어. 이건 윈도우도 안 깔려 있어. 어떤 건 윈도우가 깔려 있고 윈도우 8.1이 깔려 있고 어떤 건 윈도우가 미포함이야. 그 뭐래? 알아서 깔아서 쓰라고. 싼 게 128,000원. 저는 윈도우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쓰는 게 우리 큰애 노트북 살 때 LG 거를 샀는데 15.6인치죠. 예,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제품은 아니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메모리도 올려드리고 메모리가 8기가인데 저는 16기가로 쓰고 하드는 1000기가 올리고 이게 뭔지는 알고 가야 사지. 거기 있는 직원이 이거 좋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이거 살게. 이럴 수는 없잖아. 뭔 말은 알고 사야지. 여러분 슈퍼 가서 배추를 딱 보고 저기 제주 무 있잖아. 물 팔잖아요. 그러면 이거 좋아요. 그러면 사요? 아니잖아. 내가 아는 근거 하나에서 분석하고 사시잖아. 그런데 내가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돼? 썩은 거 사오는 거야. 잘못 사오기도 하고. 근데 컴퓨터가 잘못된 거는 없는데 내가 의도하는 바에 맞춰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들을 모르면 못 사요. 솔직히 어려워서. 용산에 가보면요, 이제 초보자들이 용산에 와서 물건을 이제 견적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컴퓨터, 이게 백화점에도 전시돼 있으니까 직원이 물어보죠. 누가 쓰시게요? 그러면, 제가 쓸 건데요. 그러면
딱 보죠. 40대, 50대가 쓸 건지, 대학생이 쓸 건지를 먼저 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주부님들이 쓰시겠다라고 제가 쓸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판단하느냐? 전문가는 아니구나. 전문가는 용산을 가지 하이마트 안 오거든. 그러면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하는 거고 문서 작성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하죠. 갖고 다닐 거예요. 들고 다닐 거라 이거야. 그럼 작은 거. 집에다 놓고 쓸 겁니다. 그러면 큰 거. 근데 가끔 갖고 다닐 거예요. 그럼 참 미치는 거야. 큰 걸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갖고 다니는데 가끔. 그러면 가벼워야 되잖아. 그럼 작지. 그래서 저는 아니까는 용도에 맞춰서 사는 거죠. 이렇게. 14인치보다는 15.6인치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15.6인치. 15.6인치는요. 여러분 큽니다. 제법 커요. 15.6인치가 제법 커요. 근데 요즘은요. 이 베젤이라고 하죠. 베젤. 겉테두리가 작기 때문에 옛날보다 작아졌어요. 옛날 15인치, 15.6인치 같으면 굉장히 컸습니다. 케이스가 넓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근데 13.3인치는요. 진짜 예뻐요. 13.3인치. 요 정도 되나? 요 정도 되나? 얇아요. 얇아가지고 마치 요거 보세요. 여기 두툼하죠. 여기요. 요렇게 두툼하지 않습니까? 요거 접어놓은 거 요렇게 생겼어요. 모니터가요. 모니터를 여기 보면 꼭 별 것 같아. 손이. 그렇게 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노트북의 단점이 뭐냐면 그래픽 처리 능력이 약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포토샵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문 그래픽 하시는 분한테는 안 된다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려면은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래픽이 잘 되어 있는 거를 사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는 그래픽이 잘 되어 있는 거는 한 대도 없어. 한 대도 없어요. 지금 하나 둘 한 대도 없어요. 제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게 울트라북이죠. 울트라북은요 그래픽 전문적으로 하는 노트북이 아닙니다. 울트라북은요 게임 매니아들이 쓰는 노트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따로 해야 돼요. 따로. 여기 보면 그래픽 작업용 있잖아요. 그래픽 작업용, 게임용 이런 거로 가야 돼요. 게임용. 그럼 제가 게임용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가격이 얼마나 되나 보세요. 140만원 레노버 99만원 170만원 에이수스 달라지죠?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애는 그래픽을 해야 돼요. 건축 설계를 해야 되니까 건축 설계용은 좀 저렴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좀 저렴하네. 한 70만원 정도 가죠. 보급형이니까 140만원 뭐 170만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238만원 이건 애플이니까 비싸고 이건 맥북이라고 하죠. 맥킨토시 예. 얘들은 두툼해요. 약간 울트라북은 아주 날씬한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두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6인치 정도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15.6인치 그래픽 작업하는데 화면이 작으면 답답해서 못해요. 예. 여러분 19인치 노트북도 있습니다. 노트북이요 19인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노트북에 이 키보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키보드가요 그대로 노트북에 붙어 있어요. 얼마나 크면. 근데 무게가 좀 나가요. 한 7.5kg. 그건 가방에다 지고 못 다니죠. 캐리어에다 끌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건 집에다 놓고 쓰는 경우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제가 지금 뭐 이 노트북을 사세요, 저 노트북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17.3인치래요. 17.3인치 노트북은 굉장히 큰 거겠죠. 이게 뭐야? 키보드에 색깔이 알록달록 되어 있네?
게임하는 사람은 저렇게 키보드가 알록달록 돼 있어야 좋은가 봐. 뭐 빨간색도 보이고 뭐 파란색도 보이고 여기 보세요. 냉각 시스템도 달려 있고요. 게임을 많이 하면은요 노트북이 열을 많이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다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은요 쿨링 시스템, 냉각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그럼 이 컴퓨터 갖고 막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 못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게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을 덜 받는데 게이머용들이 쓰는 거는 열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런 성능이 있는 거를 좀 사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울 거고 굳이 세밀하게 안 배워도 그냥 지나가듯이 뭐 간단하게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1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31페이지. 조립은 직접 안 하고. 응? 조립은 안 하고. 조립이요? 조립은 우리 정비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관리 수업이 위주다 보니까 조립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샘플 저 뒤에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뒤에 돌아보시면 저 위에 저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 딱 뜯어가지고 바닥에다 한번 내리치고 부서주면 조립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댁에서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청소해드리고 다 뜯어서 보여드리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정식 수업으로 부품을 사갖고 와서 조립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컴퓨터를 켰더니, 참, 우리 앞에 여기, 컴퓨터 지금 이상 없나요? 아까 이 컴퓨터를 켰더니요, 잘 사용되다가 중간에 화면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켰더니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컴퓨터를 바닥에다 몇 번 꽝꽝 쳤어요. 우리 여기 관리팀에서 알면 큰일 날 얘기인데, 아니까 하는 거죠. 어딘가 안에 접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뜯어서 풀러가지고 꽂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툭툭 충격을 줬는데 요 충격을 잘못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장 나는 거지. 그때 지금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에다가 좀 백보드에다가 써놨어요.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한 게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립에서 잘못된 문제. 그러면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 집 컴퓨터가 느리거나 컴퓨터에 무슨 이상한 화면이 나타나는 거는요, 기계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어긋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진단을 못 하시잖아요. 그걸 가져오시면 제가 여기다 놓고 같이 놓고 수업할 수 있으면 저 뒷자리에다 이렇게 공간에다 앞에다 놓고 뜯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할 거니까는 그런 거는. 컴퓨터를 딱 키면요. 예. 부팅이 돼야 되잖아요. 예. 부팅이 안 되고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를 영어로만 나와요. 영어로. 좀 그럴 경우가. 그냥 봐야 돼요. 영어로 뭐라고 나왔는지를. 아니, 가득 나왔는데 영어로 나왔는데 영어를 읽어봐야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화장실이 급해서 우는 건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로 글씨가 딱 나오고 맨 밑에는 C 드라이브 C자 나오고 거기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넘어가지도 않고 어쩌지나. 그거 봐야 한다고. 이제 그런 거는 가져오시면 제일 좋아. 그래서 윈도우가 깨진 거라면 윈도우를 새로 설치해야 되고, 데이터를 백업 받아야 될 거라면 백업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서 백업을 받아놔야 되고 하는 거는 진단을 내려봐야 돼요. 예. 선생님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뭐라 그럴까요? 진짜. 얘가 변비 때문에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뭐 복통이 갑자기 어디 뭐 누구한테 맞아서 배가 아픈 건지 모르잖아요. 말만 들어갖고는.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우리 31페이지라고 했는데 29페이지서부터 잠깐 보면은요. 29페이지서부터 잠깐 보면은
컴퓨터를 이제 전원을 켜잖아요. 전원을 켜면 바탕화면에 뭐가 쫙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성돼서 쫙 나타나면 우리는 부팅이 완료됐다 그러죠. 근데 부팅이 완료되지 않는단 말이야. 아까 조금 전에 뭐 영어가 잔뜩 나오고 C라고 나오고 껌뻑껌뻑거리고 이른다고 그러고 화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화면에 무슨 글자가 나오던 뭐가 나왔잖아요. 영어가 나오던 소련말이 나오던 나오는 거는 전원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모니터로 연결한 어느 전원 장치가 고장이 나서 글자가 허옇게 보이고 그 영어로 나온 건지는 몰라.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연결되는 전원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대 그러면 그게 왜 아픈지 이유가 있으니까 아프겠지. 갑자기 안 아픈데 아프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이 컴퓨터 안에는 각종의 부품들이 있는데 전원이 다 달라요. 220V가 전기가 들어오면 어떤 애는 20V, 24V, 어떤 애는 12V, 어떤 애는 5V, 어떤 애는 2.5V, 어떤 애는 3V 다 따로따로 놀아. 그거를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는 애가 알아서 전기를 다 바꿔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31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31쪽. 자, 그래서 메인보드 안에 전기가 24V, 20V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들어오면 메인보드가 뭐를 판단하느냐? 기계를 점검합니다. 키보드 꽂혀있나? 뭐 마우스 꽂혀있나? 모니터가 2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지, 인터넷선은 꽂혀 있는지, 스피커는 연결되어 있는지, 마이크가 꽂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해요. 그런데 스피커가 빠져 있던 꽂혀 있던 그거는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메모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 메모리가 어딘가 자꾸만 이상이 나타나. 그럼 중간에 멈춰야. 멈춘다고. 그래서 이런 카드적인 거에 이상이 없으면 비로소 컴퓨터 메인보드에 있는 회로가 하드디스크를 불러요. 야, 하드디스크 너 윈도우 있지? 네 안에 그거 좀 불러봐 하고 윈도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가 안 나왔어. 그럼 뭐야? 이 과정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윈도우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그럴 거 아닙니까? 순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저기 서설호수공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간대. 너 좀 와봐라 그랬더니 나 못 가. 그럼 이유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냐 물어봐야지. 나 배고파서 못 가. 차비가 없어서 못 가.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가. 야, 여기 다리가 지금 고장나서 차가 통행을 해서 못 가. 뭐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약속이 있어 못 가 하고 이유가 있겠죠. 약속 장소에 못 나오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걸 물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 컴퓨터가 켜졌어요. 화면에 무슨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상이 일단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의 화면이 껌뻑껌뻑거려. 전원 스위치가 껌뻑껌뻑거리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러면 모니터가 문제인지 본체가 문제인지 또 찾아봐야 돼. 근데 조금 전에는 화면에 나왔었는데 껐다 켜니까 안 나온 거잖아. 그럼 모니터가 고장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본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냐 하는 거야. 무슨 문제냐. 그래서 아까 그 결합된 게 좀 문제가 있어. 제가 쿵쿵 쳤더니 결합이 돼갖고 켜져더라 이거지. 그럼 이제 그게 해결이 됐으니까 또 이제 다른 문제를 있는가 또 찾아봐야 되고. 아,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배운다. 그쵸? 안 배우면 속 편한데 괜히 배우는 바람에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가 넘어오는데, 윈도우가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윈도우가 넘어오는데 정상적인 같으면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 얘가 바이러스가 걸렸네? 그냥 짠 나오다가 팩 꼬꾸라졌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컴퓨터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윈도우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료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어요. 다행히도. 요즘 바이러스는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컴퓨터가 안 켜지게만 방에만 놓지. 근데 켜줘야 걔를 꺼낼 거 아니야. 컴퓨터가 켜야 내 컴퓨터에 가서 뭐를 복사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켜지니까 어떻게 돼? 그 하드디스크를 빼서 잘 되는 컴퓨터 이식을 해야지. 도부살이를 해야지. 남의 컴퓨터에 가서 그 데이터를 옮겨놔야 되잖아. 옮겨놓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윈도우를 깔아야죠. 그러면 이제 아까 옮겨놓은 데이터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줘요. 컴퓨터 고장난, 그러면 업체 부르잖아. 컴퓨터 이런데 절대로 안 해줘요. 돈이 많이 들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소비자들한테 돈 더 주시오 그러면 아껴보셔. 뭐 그걸 돈을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기술인데?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용산에 나가면. 대전에 본사가 있는데 서울 용산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한데 명정보라는 기업이 있어요. 명정보. 거기 가지고 가면 기본이 30만원이에요. 20만원. 제게 바이러스 걸려서 데이터가 컴퓨터가 안 켜지는데 요 데이터 좀 옮겨놔 주세요. 그러면 20만원 주시오 이래. 20만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내가 모르고 지웠어. 증거 사진으로 착각 찍었는데 모르고 지웠어. 그럼 못 살려요. 우리 실력으로는 못 살려요. 그럼 몇 개 되잖아. 몇 개면 30만원이야. 그 사진 하나 복원을 시켜주는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의 기술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 또. 근데 그런 기계가 뭐 억 단위로 가니까 비싼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드릴 거예요. 뭐 삭제가 됐다 그거를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해드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짜는 아니라고요. 커피 한 잔. 그거만 여러분이 저한테 대접을 해주시면 저는 뭐 대신에 수업은 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좀 보고 안 되면 며칠 뒀다가 검사를 하면서 봐야 되니까 바로 오늘 가져가야지 라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만. 근데 명정보나 이런 데 가도 4일 걸려요. 맡기면. 예. 바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를 쫙 완성이 되면, 이상이 없으면 이제 비로소 짠 하고 켜지는 거야. 이렇게 촥 나오는 거죠. 바탕화면에. 그러니까는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